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의 서주연입니다. 저는 케이타스 개발팀 수화 파트에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에 다른 교수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케이타스 변경 소화편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케이타스를 이제 배포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용을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라든가 아쉬운 점들을 다들 겪으셨을 겁니다. 사용자들의 실제 질의도 많았고요. 마침 때마침 이제 우리 케이타스의 근간이 되는 시타스가 계속 개정되면서 마지막으로 2016년에 개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때 맞춰서 우리도 개선을 하면서 최신 변경 부분을 반영하고 또 그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분류 단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부분 개선하고 새로운 부분 추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말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했고요. 또 좀 더 사용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정을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능한 한 그래도 원래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타스 분류는 성인과 소아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기준은 15세 미만입니다. 15세부터는 성인 케이타스로 들어가게 되고 그 미만은 소아 케이타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뭐 소아의 정의가 몇 살까지인가 이 부분은 뭐 소아과학적으로도 뭐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14세와 15세는 뭐 다른가, 뭐 15세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고, 사실 소아 케이타스를 성인과 분리해서 만들게 된 게 소아 같은 경우는 활력 징후의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의식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아 케이타스를 따로 만든 건데 그러면은 이게 14세의 경우는 이게 1세랑 맞춰야 되나 오히려 성인이랑 맞춰야 되나 하다 보면은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하든 어디서든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시타스에서도 15세 미만을 소아로 정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나이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소아 케이타스를 하면서 다들 한 번씩 좀 이렇게 맞닥뜨려 본 고민들이죠. 아, 맞아. 저랬지. 그런 생각들 보시면서 한 번씩 할 텐데, 이물 섭취가 구강 식도 내 이물이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면은 위로 넘어가면 괜찮은 거야? 뭐 기준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엇을 먹었는지나 섭취 시각에 따라 이게 치료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내시경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위세척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런 의문들이 있으셨을 거고 3개월 미만 영아는 아무 증상 없어도 2단계 그다음에 신생아 황달의 경우 황달, 소화기 황달로 출발한 거랑 신생아에서 출발한 게 결과의 차이가 큰데 그다음에 열이 나서 왔다고 했는데 해열제를 먹고 와서 쟀을 때 열이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영화에 달랠 수 없는 울음이라는 항목은 있는데 그러면 돌 지난 아이가 울고 보채면 이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은 한 번씩 다 소화 분류를 하면서 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시타스도 계속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케이타스 도입했을 때 시타스 2008년판과 2014년판을 이제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수년간 사용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마침 이제 시타스도 2016년에 개정을 하게 되면서 소화에 관련된 부분도 개정 및 추가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긴급도를 판별할 때 성인과 마찬가지로 1차 고려 사항에서는 활력 징후와 관련된 상황을 일단 크리티컬 룩이라고 해서 한눈에 먼저 살피고 1차 고려 사항을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고려사항에서는 강론처럼 이렇게 각 질환에 해당되는 계통별 분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어디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든 결국은 뭐 같은 결과를 나오게 되고 둘 다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아 크리티컬 룩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뭐 의식 수준, 그 다음에 혈력학적 상태, 호흡 상태, 그 다음 체온, 이렇게 그 활력 징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다시 고려를 해야 되거나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혈력학적 상태하고 호흡 상태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체온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타스에서는 소아에서 같은 증상으로 왔다 하더라도 호흡수라든가 맥박수가 이제 그 정상 수치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단계를 1단계 또는 2단계 이렇게 범위가 많이 벗어날수록 이렇게 그 단계를 올려서 더 긴급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2018년에는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안 보여드렸지만 이게 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와 그다음에 이거 활력징후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표로 돼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사실 경계치에 있는 연령대라든가 이 활력징후 수치를 반영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내용은 같은데 2012년 되면서 시타스에서는 이렇게 연속형의 그래프로 표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안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온 아이들은 하지만 다 이리터블하고 업셋돼 있기 때문에 원래보다 호흡수라든가 맥박수가 당연히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 환자 상태가 긴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응급실에 막 왔을 때 이제 환자가 업셋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케이타스에 반영이 되면은 안 돼서 원래는 안정시킨 다음에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아니 안정시킨 다음에 뭐 진료를 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류 때문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하고 그러는 게 실제로 응급실에서 아시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스에서 이렇게 활력 징후에 따라서 단계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제 상황이랑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이봉진 교수님 연구팀이 실제로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랬더니 너무 오버 트리아지가 되는 것 같더라. 실제 입원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실제로 케이타스 분류를 한 경우랑 그 다음에 시타스에서 활력 징후에 따라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리는 거랑 비교를 했더니 너무 오버트라이지가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거를 과연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이타스는 분류를 할 때 업셋되거나 이리터블한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당연히 오버트리아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응급실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나를 완전히 안정시켜서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어쨌건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단계를 올리는데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점은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력 징후 중에 하나인 체온 상태는 소아에서는 또 발열이라는 하나의 증상 분류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통 이제 열은 그동안 이제 나이에 따라서 긴급도가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는 3개월 미만, 그다음에 3개월에서 36개월, 그다음에 36개월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요번에 시타스에서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36개월 요 부분이 3개월에서 18개월, 그 다음에 18개월 이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 거는 똑같은데 36개월 기준이 18개월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요거는 시타스에서 2016년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들 아시는 바대로 PCV랑 HIV 백시네이션 완료되는 시점이 18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18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시리어스 박테리얼 인펙션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면역력이 어쨌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18개월이 백시네이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36개월에서 18개월로 하향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몇 도 이상부터 열이냐 이것도 뭐 이제 얘기가 많죠. 시타스에서는 일반적으로는 38.5도 이상을 발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영아와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38.0도 이상을 발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격리 기준이라든가 발열 기준은 다들 아시는 바대로 37.5도로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케이타스 분류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진료를 하기 전에 그야말로 분류를 하는 건데 체온 기준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면은 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직 이제 몇 도로 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으나 요거는 좀 하나의 기준된 온도를 정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감염원이라든가 발열원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관습적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데이 피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 1일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이거를 좀 낮은 단계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뭐 입원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입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 병원의 이렇게 약간 관행처럼 되어지고 있는데 뭐 아시는 바대로 교과서에서 뭐 1일 미만의 열은 괜찮고 뭐 1일 이상 또는 더 길어지는 열은 뭐 괜찮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열이라는 게 소화에서 열 자체가 아이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원인을 살펴야 되는 상황인지 증상 조절만 해도 되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긴급도나 중증도를 판별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건 교과서적인 기준은 아니어서 요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대규모 자료가 필요하고요. 요번 개정에서 뭐 원데이 피버나 열이 난 발열 기간이 지금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하다 보면은 3개월 미만의 영아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3개월 미만의 영아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1단계랑 2단계만 있어요. 신생아는 생후 28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럼 29일에서 한 달, 2달 된 환아는 분류를 할 수가 없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3개월 미만이 왔고 활력 징후가 여기 1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환아는 무조건 2단계가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뭐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기로 했고요. 실제 요 해당 단계는 병원 밖에서 출생한 신생아에서 적용 가능한 단계, 즉 병원 밖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일단 2단계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황달도 분류를 할 때 좀 그동안 좀 이렇게 혼동이 많으셨죠. 이게 소화기로 들어가서 황달을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낮은 단계 건강해 보이는 황달은 5단계가 됩니다. 하지만 신생아 항목으로 들어가서 황달을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낮은 단계가 3단계가 돼요. 그래서 케이타스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든 최종 결과가 사실 똑같지는 않아도 뭔가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소화기로 들어간 경우랑 신생아로 들어간 경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가 당연히 유사하게 나오도록 이제 수정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몇 단계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신생아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단계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황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대로 생후 7일 이내는 생리적 황달이 많아서 경과 관찰을 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생후 7일 이후에는 병적 황달인 경우도 있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날짜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하는 단계이다 보니 과연 분류를 편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인가 아니면 신생아 생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황달의 발생 기전에 따라 날짜를 분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보호자의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류하는 분들의 숙련도라든가 간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냥 날짜를 원래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릴수록 단계를 높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화기로 들어갔을 때랑 신생아로 들어갔을 때 다르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물질을 삼킨 경우 제목에서는 구강 식도 이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위나 장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 이물로 변경을 할 예정이고, 이거는 성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 이물질 섭취 같은 경우에 그 중증도나 상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하지만 빨리 봐야 되느냐 조금 늦게 봐야 되느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치료적 내시경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물건, 단추형 전지 등 치료적 내시경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지금 일단 예정으로는 2단계로 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16년 시타스에서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맞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오용 중독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중독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이게 영유아랑 청소년이 그 양상이라든가 중증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15세 미만으로 케이타스와 케이타스를 정한 이상은 물질 오용과 중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성인과 어느 정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경우는 이제 과량 복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위세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거의 뭐 시쳇말로 퇴출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청소년이라든가 과량 복용 시에는 위세척을 포함한 위장관 오염 제거 등 시행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 같은 어떤 시간 제한을 두는 시간 관련 항목을 신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단계는 2단계 또는 3단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오용, 중독이랑 과다 복용이 이제 항목이 따로 있어서 요거를 이대로 놔둘지 아니면은 뭐 같이 합할지 이런 부분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화에 달랠 수 없는 울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러면은 달랠 수 없는 울음이라는 거는 사실 언어로 통증을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는 거고, 근데 만 1세 이후에도 언어로 통증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고 보채는 증상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 영아라는 말부터가 그래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달랠 수 없는 울음, 달랠 수 있는 울음은 뭐 괜찮은 울음이고 달랠 수 없는 울음은 뭐 문제가 있는 울음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고 보챔이라고 말을 수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영유아로 바꾸게 되는 거는 만 1세 이후에도 언어로 통증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이 울고 보챔에서 가장 뭐 중요한 간별 질환인 장겹침증의 호발 연령을 고려했을 때 영아보다는 영유아가 더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영유아의 울고 보챔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소아 부분에서는 뭐 요 정도 이제 개정을 할 예정인데 아직 논의 중인 부분도 많아서 아마 향후에 이게 확실하게 개정이 되게 되면은 다른 교육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아 케이타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